마지막으로 대역 차단 필터입니다. 대역 차단 필터는 대역 통과 필터의 반대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필터인 경우에는 리니어 룸검으로 0에서 오메가 1까지는 크기가 1로서 통과시키고 오메가 1에서 오메가 2 사이는 크기가 0이기 때문에 완전 차단시키고 오메가 2 이상 성분도 크기가 1로서 통과시키는 그러한 필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상적인 경우고 실제 경우는 보대선들을 그리게 되면은 오메가 1까지는 일정 크기를 갖다가 그 다음에 오메가 1 이하에는 20dB per decade로 감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0이 가능면은 로페스 필터죠, 그쵸?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건 로페스 필터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가다가는 다시 또 올라가는 모양이 생겨야 돼요. 왜? 하이패스 필터의 모양이 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하이패스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20dB per decade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차단 주파수 오메가 2 이상은 일정한 값으로 갖는 이와 같은 모양이 실제적인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렛하고 싶어서 프렛한 게 아니고 로패스 필터하고 하이패스 필터가 만나니까 자동으로 프렛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냥 쭉 내려가가 한 점에서도 만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양도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로패스 필터가 하이패스 필터가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모양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밴드 스탑 필터가 되는데 첫 번째 수동 필터. 자, 반대라 그랬으니까 RLC 공진세로에서 대역 통과 필터는 R에 걸리는 전압을 출력으로 내려놓으면 대역 통과 필터. 반대로 LC에 걸리는 전압을 갖다가 출력 전압으로 쓰게 되면요. R에 전압이 많이 걸리면 LC에는 전압이 안 걸린다는 뜻이니까 반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I라는 전압이 들어가서 R을 쓰고 L과 C를 출력에 달게 되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출력 전압과 입력 전압이 B, TS를 구해보면요. R 플러스 SL 플러스 SC분의 1분의 SL 플러스 SC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SC를 곱해. 그러면 1 플러스 SRC 플러스 S자성 LC 분의 1 플러스 S자성 LC. 자, 리미트 S가 제로로 가도 답이 1로 존재하고요.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가도 답이 1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 프리퀀시에도 신호가 존재하고 하이 프리퀀시에서도 신호가 존재하니까 밴드 스탑 필터. 둘 다 제로로 가면 밴드 패스 필터. 둘 중에 하나만 제로로 가면 로 패스나 하이 패스 필터. 그렇게 구별을 하면 됩니다. 헤로에서도 마찬가지로 S가 제로로 간다는 것은 C가 오픈. S가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L이 오픈 서킷. 그래서 얘는 밴드 스탑 필터가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S파 오메가 1, 1 플러스 S파 오메가 2 분의 얘는 왜 돼요? 얘는 복소건이죠, 아예. 그래서 뭐 그대로 놔둡시다. 자, 그럼 보대선도를 그리면요. 오메가 1까지는 0dB로 오다가 오메가 1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2에서 떨어지는 게 하나 있고 20dB, 여기 오메가 1, 여기가 오메가 2인데 분모의 꼴을 보면은 만들어지는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가 있고 오메가 제로는 뭐가 됩니까? 오메가 1과 오메가 2의 기하학적 평균인 오메가 제로는 루트 LC분의 1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진세로에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분자를 가보면 그 공진제로가 바로 분자의 S의 근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로라는 포인트가 여기 있다면 위에 있는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20dB로 오다가 여기서 40dB로 쫙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공진이니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Q가 제로인. 그러니까 만대 모양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진 회로를 그리면 Q가 무한대가 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1 플러스 S 자승 LC가 있기 때문에 LC 요것의 근이 어디 있냐면 폴점이 제 오메가 축상에 있습니다. 제로점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샤프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쭉 오다가 20dB로 감소하다가 다시 40dB로 올라가니까 20dB로 올라가다가 20dB로 떨어지다가 다시 또 20dB로 올라가다가 0dB로 되는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대 선도가 오메가 1까지는 쭉 오다가 오메가 1에서 20dB 파티케이드로 감소합니다. 어디까지? 오메가 0까지. 근데 오메가 0에서 가로 플러스 40dB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 오메가 2에서 다시 또 20dB로 또 떨어지는 거니까 플랫한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데 워낙 Q가 얘 때문에 이와 같은 모양으로 아주 샤프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오메가 제로 성분에서 완전히 제로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요. 즉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이면 루트 LC분의 1이 되면요 출력전화 V0는 무조건 제로가 됩니다. 왜? RLC 직렬을 회로해서 공진 주파수에서의 L이 갖고 있는 임피던스와 C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를 더하면 제로가 되죠. 얘 두 개의 임피던스의 합이 제로가 된다고. 그럼 출력이 당연히 안 나오지. 임피던스가 제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보대 선도를 그리면 이 노란 라인이 여기까지만 그리는 게 아니고 무한대까지 내려간다. 내려가서 올라오는 거. 그런 모양. 자, 그러면은 차단 주파수가 어디예요? 오메가 제로가 차단 주파수가 아니고 요거 밑에서 3dB 올라가는 포인트가 여기에 차단 주파수고 여기 차단 주파수죠. 그죠? 모양을 이렇게 꺾어 내려. 여기서 뒤에 아무리 내려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옆 두 개의 주파수가 차단 주파수니까. 그 다음 이제 능동 필터는 아까처럼 자, 이와 같은 보대 선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입력이 들어가서 로 프리퀀시 제로에서 오메가 1 성분도 통과하고 오메가 2 이상 성분도 통과하는 그러한 필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패스를 두 군데로 나눠. 이렇게 해서 로 패스 필터를 통한 낮은 주파수는 로 패스 필터를 통해서 나가. 그래서 얘 차단 주파수가 오메가 1. 그래서 오메가 1보다 작은 성분은 이쪽 통로로 해서 빠져나갑니다. 하이패스 필터는 오메가 2는 오메가 2 이상의 성분은 하이패스 필터를 통해서 넘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오메가 1보다 큰 신호는 얘가 차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로패스 필터는 오메가 1 이하의 성분만 통과를 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네모 박스는 위 통로로 해서 통과하고 오메가 2 이상의 성분은 이쪽으로는 통과를 못하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2라는 차단 주파수를 갖는 하이패스 필터를 통하면은 오메가 2 이상의 주파수 성분은 일로 통해서 갈 거니까 그래서 나오는 두 신호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회로를 써서 출력에 내보내면은 대역 차단 필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갖다 회로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자, 로패스 필터는 이와 같이 꾸며지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필터는 이렇게 꾸며지고 그래서 VI를 인가를 하고 나오는 신호를 가상기를 통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로패스 필터, 아래에 있는 것이 하이패스 필터. 얘는 가상기, 더하기 하는 대로. 그래서 더하기는 뭐 필요 없으니까, 이게 아니죠. 여기는 저항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 여기가 R1, R2, C1, 여기가 R3, C2, R4 이렇게 하면은 오메가 1이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은 R2, C1분의 1, 오메가 2는 R3, C2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필터 종류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양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예제 몇 개를 통해서 필터에 대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겠어요. 자, 필터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지금 전자일수 비우는 정폭기도 그렇고 모두 다 4단자망입니다. 그래서 4단자망은 단자가 4개 나와 있는 케이스인데 왼쪽에 2단자를 주로 입력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2단자는 출력으로 표현하는데 입력의 표기법하고 출력의 표기법이 똑같아요. 지금 표기가.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똑같았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입력에 표시된 이 표기는 VI라는 전압을 인가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전압을 인가하는 케이스고 출력에 나와 있는 이 V0는 V0를 인가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전압이 V0예요. 출력이니까. 그래서 입력 VI를 인가하면 출력 V0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TS라는 것은 V0하고 VI의 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로패스 필터인지 하이패스 필터인지를 따져보려 그러면은 S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느냐 S 대신에 무한대를 이었을 때 값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S가 무한대로 갔을 때, 제로로 갔을 때 출력 전압을 보자고요. S가 제로로 간다는 것은 L이 숏서키트죠. 숏서키트면은 입력 전압하고 어떤 값이 나와요. 제로가 아니다. 그 다음에 S를 무한대로 보내. S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인덕터는 오픈 서키트입니다. 그죠? 오픈 서키트니까 출력은 제로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제로가 아니면은 로패스나 하이패스 필터가 되는데 로 프리퀀시가 제로가 아니니까 이것은 로패스 필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로패스 필터라는 걸 아니까 그 다음부터 시시콜콜 이제 찾아오면 돼요. 프렛할 때 크기, 그 다음에 컷오프 프리퀀시. 프렛할 때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로 프리퀀시니까 S가 제로로 갔을 때 TS의 크기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출력 전압하고 입력 전압이 B인데 S가 제로로 간다는 것은 얘가 숏서키트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렛 밴드에 있을 때의 크기는 1. 그 다음에 차단 주파수 오메가 C는 어떻게 구하느냐는 거예요. 회로가 복잡하면은 이 방법이 좋은데 지금 경우는 그냥 TS 바로 구하는 게 좋아요. TS는 R과 L의 직렬 연결이니까 R 플러스 SL분의 R에 걸리는 전압이 TS고 이것을 R로 나눠. 그러면은 SL 나누기 R 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오메가 C는 얘를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니까 L분의 R이 됩니다. L이 1mm 헬리 1kg 해서 10의 6성이 나오죠. 10의 6성 레디안 파세크. 오대선들을 그리면 제로 dB로 오다가 10의 6성 레디안 파세크에서 마이너스 20dB 파디케이드로 떨어지는 그런 보대선도가 됩니다. 이걸로 정확하게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오메가 C 구하고 프렛 밴드 있을 때 크기를 구하면 보대선도가 바로 그려진다는 거죠.
자, S를 제로로 보냈어. S를 제로로 보낸다는 것은 인덕터는 숏서킷, C는 오픈 서킷이니까 출력 전압, L이 숏서킷이면 출력 전압이 제로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S를 무한대로 보내. S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L은 오픈 서킷, C는 숏서킷이니까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뭐죠? 하이패스 필터가 된다는 뜻이에요. 로 프리퀀시에는 안 나오고 하이 프리퀀시 성분은 나타나니까. 뭐 1이라기보다는 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거는 뭐 TS를 구해볼까요? TS는 실제 그래도 되는지. 얘가 병렬이니까 R과 SL이 병렬해로 얘는 SC분의 1 따라서 SC분의 1 플러스 R과 SL이 병렬 분의 R과 SL이 병렬해로 SC분의 1 플러스 R 플러스 SL분의 SRL 분의 R 플러스 SL분의 SRL은 R 플러스 SL 플러스 SRL 곱하기 SC 분의 SRL 곱하기 SC는 R을 나눠. 그러면은 1 플러스 S 곱하기 R분의 L 플러스 S 자성 LC 분의 S 자성 LC. 값을 엽시다. R은 0.5kg, L은 10mH, C가 0.01 마이크로페라. 1 플러스 S 곱하기 L에서 R을 나눠 10의 마이너스 2승에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2승을 나누면은 L분의 R을 하면요 0.5 곱하기 10의 3승분의 10의 마이너스 2승 2 곱하기 1이 되고 10의 마이너스 5승 S 나누기 5 곱하기 10의 4승 플러스 S 자승 나누기 LC는 10의 마이너스 8승 10승 10의 10승분의 S 자승의 10의 10승 마이너스 10승. 자, 다시 쓸게요. TS가 1 플러스 S 나누기 5 곱하기 10의 4승 플러스 S 나누기 10의 5승의 전체 제곱 분의 S 나누기 10의 5승의 전체 제곱 이런 꼴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대선들을 그리겠습니다. 오메가에 따라서 일단은 오버슈트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정근선에 대해서만 그리겠어요. 오버슈트는 근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오늘 좀 이따가 생각하고 일단 분자에 제로점이 두 개 있으니까 처음부터 올라가는 게 40dB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S의 제곱점 때문에 40dB로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얘는 두 개의 폴점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어떤 오메가 1과 오메가 2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20dB, 여기서 마이너스 20dB 하니까 마이너스 40dB로 올라가다가 20dB로 증가하다가 그 다음 플랫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렇죠? 하이패스 필터라도 조금은 모양이 플랫하고 20dB, 40dB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가 0dB입니다. 알지? S 대신에 무한대를 이으면은 0dB가 되는 이러한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오메가 1이고 여기가 오메가 2인데 그거는 이 분모가 제로로 만드는 S의 근을 구하면 돼요. 1 플러스 5 곱하기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쓰면 1
플러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S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10성 S 자성. 양변에다가 10의 10성을 곱해. 그럼 S 자성 플러스 2 곱하기 10의 5성 S 플러스 10의 10성이 제로 되는 거니까 S 이거는 마이너스 10의 5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의 5성의 제곱 10의 10성 마이너스 10의 10성이 중건이 되네. 그쵸? 마이너스 10의 5성 레디안/파 세크에서 중건이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40dB로 올라가 바로 플랫 되는 거죠.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둘 다 10의 5성이 되는 거니까 고대선들을 그리게 되면 40dB 쭉 가다가 바로 플랫되는 중건을 갖는 오메가 1이 여기가 10의 5성 레디안/파 세크. 그래서 이와 같이 쭉 되는데 여기서 차단 주파수가 얼마죠? 차단 주파수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10의 5성 레디안/파 세크라고 얘기하면 틀렸습니다. 왜? 중건인 케이스는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몇 dB? 6dB예요. 근데 차단 주파수의 정의는 3dB라 그랬어. 요점의 주파수가 차단 주파수 오메가 C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C를 여러분 계산하면 알겠죠? 가 됩니다. 요 주파수는 10의 5성보다는 루트 2배만큼 증가를 해요. 중간일 경우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앞에 있는 회로와 특징하고 뒤에 있는 특징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L이 하나 있으니까 L이 숏서킷 되면 출력이 안 나옵니다. 그쵸? L이 숏서킷 들어가면 S가 들어가야 돼요? 제로로 갈 때 출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S가 무한 들어가면 출력이 나오죠? 얘는 하이패스 필터입니다. S가 제로일 때 제로, S가 무한 들어가면 제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C가 숏서킷 되면 출력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럼 C가 숏서킷 되면 S의 값은 무한대. S가 제로가 되면 C가 오픈되면 나오는 거니까 이건 로패스 필터. 그래서 하이패스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신호를 다시 로패스 필터를 통해서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밴드패스 필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S를 구해. 얘가 갖고 있는 전달 특성 곱하기 얘가 갖고 있는 전달 특성이니까 마이너스 R1분의 R2와 SL의 병렬가 곱하기 마이너스 R1분의 R2와 SC분의 1을 병렬가 마이너스 R1분의 R2 플러스 SL분의 SR2L 곱하기 마이너스 R1 1 플러스 SR2C분의 R2 TS가 이렇게 주어지면 TS의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R1이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R1, 여기가 R2가 있고 여기 있는 요 R2를 갖다 앞으로 끄집어오면서 얘하고 무시를 해. TS는 여기 있는 R1하고 여기 있는 R1의 제곱에 1 플러스 SL의 R2 1 플러스 SR2C 분의 R2의 자성의 SL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수치를 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제로를 만드는 건 맞는데 어디 갔지?
자, R1의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0의 4성. 예, 1 플러스 S파 10의 5성. 1 플러스 S파 10의 7성 분의 10의 마이너스 2성. 얘가 10의 3성, 10의 1성, 10의 5성이 되죠. 여기 10의 10. 자, 스케일링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숫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심플한 숫자로 일단 설계를 해. 그러고 나서 복잡한 회로로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 하나의 테크닉입니다. 자, 어떤 우리가 회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회로가 주어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입력 전압 VI를 인가했을 때 어떤 두 포인트 사이에 걸리는 전압 V0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TS가 만들어질 건데요. 이 TS를 구하는 방법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복잡한 회로가 있다면 간단한 회로 같으면 뭐 알레르시 그냥 우리가 직렬 회로라든지 병렬 회로 이렇게 심플하게 풀면 되는데 복잡한 회로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노드 방정식이나 아니면 루퍼 방정식을 써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드 방정식을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노드 방정식이 들어가면은 여기 어떤 뭐 V1부터 Vn까지가 어떤 노드쯤의 전압이 쭉 병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쓰게 되면은 어떤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 뭐 n-한 번째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쓰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인가되는 전압은 뭐 전류원이 없다면 우변은 제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드 방식을 생각을 해보라고. 어떤 노드쯤에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은 그 노드 하나의 브랜치에 걸리는 전압하고 임피던스를 나누면 되죠. 그래서 분자에는 전압 항들이 들어갈 거고 분모에는 임피던스 항 하나만 딱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쭉 나열이 될 거예요. G1부터 Gn까지. 그래서 이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V0라는 항이 있을 거고 VI라는 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V0하고 VI의 B를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노드 방정식 중에 어떤 텀에 V0라는 텀이 있을 거고 또 VI라는 텀이 있을 거고 VI가 우변으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소스니까. 그리고 V0는 미지수로 되어서 매트릭스 방법을 써서 V0는 VI 함수꼴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와 같이 N개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출력전압 V0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모든 식에다가 Km이라는 값을 다 곱해. 아니 나누기 Km을 하자는 거죠. 첫 번째 식에도 Km을 나누고 두 번째 식에도 Km을 나누고 모든 식에 Km을 나눠도 출력 전압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이 네모 안에는 전원이 없는 케이스예요. 전원이 있으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지죠. 임피던스와 관계없는 항이 있으니까 전원이 있으면은 달라지지만 전원이 없다면 무조건 뭡니까? 임피던스밖에 없죠. 그러면은 전부 다 분모에 임피던스가 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거에다가 모든 식에다가 똑같은 수를 나눠. 그러니까 식에다가 나눠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도 이 결과 TS는 무변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Km을 갖다가 나누게 되면은 임피던스에다가 Km을 곱하면 돼. 모든 임피던스에. 분모에. 그렇죠? 분모는 임피던스밖에 없고 Km 맞고 나눴으니까 분모에다 Km을 곱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TS 2회로 들어있는 회로에 애시당초 임피던스가 있으면은 임피던스에 곱하기 Km을 하더라도 결과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가 주어지면 그 회로에다가 임피던스를 무조건 Km 맞고 다 해. 그러면 저항이 1ohm짜리 저항을 썼던 걸 갖다가 내가 1kΩ짜리 저항으로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은
저항을 갖다가 10의 3승을 했어. 그럼 L이 갖고 있는 임피던스도 10의 3승을 곱하고 C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도 10의 3승을 곱하면 결과는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간단한 예로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을 VR,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0인데 얘가 1옴일 때, 얘가 5옴일 때 만들어지는 전달식하고 얘를 갖다가 10을 곱해서 그래서 10옴을 만들면은 얘도 10을 곱해서 50옴을 바꿔주면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옴과 5옴 사이에 어떤 숫자를 곱하든지 어떤 숫자를 나눠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2개뿐만 아니라 1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관계없이 모든 임피던스에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눠도 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크기에 대한 스케일링이에요. 크기. 자, 그러면은 R이 있고 L이 있고 C가 있다. 여기가 1옴이고 1L이고 1페럿이라는 회로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10을 3승을 곱했어. 그러면은 저항에는 1kΩ짜리 저항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L은 너무 커지니까 여기는 1mH로 하겠어요. 여기는 1마이크로페럿이라고 두겠어요. 그러면은 1mH에다가 첨별을 하니까 1mH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는 J 오메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데 여기다 곱하기 10의 3승을 했으니까 1mH가 아니고 1L짜리 인덕터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임피던스가 10의 3승만큼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C는 얘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는 J 오메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분의 1입니다. 얘를 갖다가 곱하기 10의 3승을 했어. 그러면은 J의 10의 마이너스 6성 오메가 분의 10의 3승이 돼야 돼요. 10의 3승을 분자로 밀어오면은 J의 10의 마이너스 9성 오메가 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1나노페럿으로 바뀌면 돼요.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전달 특성하고 이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전달 특성이 같습니다. 자, 그걸 안 되면 얘를 그냥 R, 여기를 L, 여기를 C라고 일단 둬. 그리고 TS를 구해봐. R 플러스 SL 플러스 SC분의 1분의 SC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분모에다가 KM을 곱하고 분자에다가도 KM을 곱해. 그러면은 R 곱하기 KM 플러스 S, L 곱하기 KM 곱하기 더하기 S, C 나누기 KM이 됩니다. 요거는 분의 1이 되고 요거다 곱해 들어가면 분자에 곱해야 되니까 분모로 다시 넣으면 나누기가 되죠. 분의 1 나누기 S, C 나누기 KM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식이나 원래 있던 식이나 지금 식이나 똑같습니다. 분자 분모에 KM을 곱했으니까. 그러면 R 대신에는 KMR로 바뀌었고 L 대신에는 KML로 바뀌는 대신에 C는 KM분의 C로 바꾸면 전달 특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크기에 대한 스케일링은 임피던스의 크기에다가 KM을 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R은 KMR로 바뀌고 L은 KML로 바뀌고 C는 C 나누기 KM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면은 전달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파수에 대한 스케일링. 자, 오메가에 대해서 오메가 1을 구하니까 이것이 1레디안 파세크가 되더라. 그런데
내가 모양 그대로 주파수만 (1kRad/s로) 바꾸려고 그래요. 어떤 회로의 전달 특성을 구해보니까 1라디안/s에서 컷오프 프리퀀시가 갖는 로우패스 필터가 되더라. 그걸 갖다가 내가 컷오프 프리퀀시가 1kRad/s가 되는 주파수만 10의 3승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파수 대역을 똑같은 주파수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다른 주파수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오메가가 1라디안/s에 해당됐다면 여기서는 오메가 프라임은 10의 3승 라디안/s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오메가와 여기에 있는 오메가 프라임의 관계식은 10의 3승 오메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 스케일링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0의 3승을 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으로 10의 3승배를 하겠다. 주파수 영역을 그림을 그리나 놓고 그거 갖다 10의 3승 옮기는 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곱하면 되니까. 문제는 이와 같은 회로를 꾸미나 놓고 이와 같이 되도록 회로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도대선도가 만들어지는 어떤 회로에 RLC가 있는데 여기서 주파수에서 변화되는 텀은 L과 C입니다. R은 관계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L이 갖고 있는 임피던스가 J 오메가 L이고 C가 갖고 있는 오메가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거니까 오메가 축에서 오메가 프라임 축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오메가 값자 대신에 오메가 프라임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j2의 10의 마이너스 3승 오메가 프라임 L을 넣으면 되고 여기다가는 j2의 10의 마이너스 3승 오메가 프라임 C분의 1을 옮기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새로운 L 프라임이라고 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C 프라임으로 두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영역으로 와서 여기 와서 L 프라임하고 C 프라임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주파수 특성을 구하면은 이와 같이 옮겨진다. 그래서 주파수 영역으로 만약에 KF배만큼 증가를 시켰다면 L은 어떻게 해야 돼요? L에다가 KF를 나누면 되고 C도 C에다가 KF를 나누면 됩니다. 이게 무슨 필터죠? L과 C를 같이 쓰니까 L이 주파수가 로우면은 오픈이고 숏이니까 출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메가 커지면 얘는 숏 스키트고 얘가 오픈되니까 출력이 안 나오죠. 그렇죠? 로페스 필터입니다. 그래서 TS를 구하면 S 플러스 SC분의 1분의 SC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S자승 LC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둘 다 11이니까 1 플러스 S자승분의 1이니까 보대 선도를 그리면은 제로 dB로 오다가 1라디안/s에서 마이너스 40dB로 떨어지는 보대 선도가 됩니다. 지금은 오버슈트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냥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오버슈트겠네. 그렇죠? 얘를 똑같은 모양으로 1kHz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1kRad/s로. 이와 같은 1라디안/s에서 꺾어지는 걸 1kRad/s에 꺾어지는 폼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파수 스케일링이 곱하기 10의 3승을 했다고. 그러면은 회로에서 L 대신에 10의 3승을 나눠야 되니까 1mH로 바뀌고 C는 1mF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TS는 왜 돼요? 10의 마이너스 3성 10의 마이너스 SL이 아니네. 10의 마이너스 3성 10의 마이너스 3성 10의 마이너스 6성이에요.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1S 나누기 10의 3성 제곱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이 1kg 레디안 파세커에서 꺾어지는 모양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1을 갖다가 주파수 스케일링에서 10의 3성 KF배만큼 바꾸려 그러면 회로에서 C 대신에는 KF만큼 나누고 L도 KF만큼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스케일링 KF만큼 바꾸면은 C 대신에는 C 나누기 KF, L 대신에는 L 나누기 KF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크기에 대해서 KM만큼 했으면은 R 대신에는 KMR, L 대신에는 KML, C 대신에는 C 나누기 KM. 둘 다 동시에 처리하면 R은 KMR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L은 KM 나누기 KF 곱하기 L로 바뀌면 되고 C는 C 나누기 KM, KF 하면 됩니다. 자, 이 회로에 대한 전달 특성 TS를 구하겠습니다. R, 얘 합성하면 뭐 돼요? SL과 SC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얘가 S, 얘도 S분의 1. 1과 S분의 1 분의 1과 S와 S분의 1이네. 1 플러스 S 플러스 S분의 1분의 1분의 S 플러스 S분의 1분의 1. S와 S분의 1을 병렬해로 하니까 S 플러스 S분의 1분의 S 곱하기 S분의 1. 1 플러스 S분의 S 자승분의 S가 되네. 틀렸네. 그래서 1 플러스 S 자승분의 S 분의 1 플러스 S 자승분의 S는 1 플러스 S 플러스 S 자승분의 S. 자, 여기에 1 플러스 S 자승 이꼬르 제로 되는 S의 근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J의 4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J 오메가 시그마가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J의 2분의 3, 여기가 오메가 N이라고 둔다면 오메가 N은 얼마가 되죠? 루트의 4분의 1 플러스 4분의 9, 2분의 루트 10이 되네. 시그마 제로는 2분의 1. 따라서 제타가 오메가 N분의 시그마 제로니까 오메가 n이 2분의 루트 c, 루트 10분의 1이 되네. 그러면은 이 함수에 대한 보호대선도는 20dB로 올라가다가 1이라는 포인트에서 1 레디안 파세커에서 마이너스 40dB로 마이너스 40dB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0dB로 떨어지는 삼각형 모양의 보호대선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타가 루트 10분의 1이 되니까 0. 루트 2분의 1보다 훨씬 더 적죠. 그래서 오버슈트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주어진 회로의 보호대 선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센터 프리퀀시를 내가 어디로 옮기려고 그러냐 하면은 10km 레디안 파세크로 옮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파수 스케일링을 갖다가 10의 4승배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저항이 1ohm이니까 1ohm이 너무 적으니까 1kΩ짜리 저항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KM도 10의 3승이 되도록 크기에 대한 스케일링도 바꾸겠다. 그러면은 R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R은 10의 3승 R이 되니까 1kΩ으로 바뀌고 C는 크기에 대한 스케일링을 하는 거니까 10의 3승으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페럿에 1mF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스케일링을 또 10의 4승을 또 나눠야 돼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7승 페럿이니까 0.1 마이크로페럿으로 바뀝니다. 에러. 크기 스케일링을 하니까 10의 3승비만큼 늘어났는데 주파수 스케일링에 의해서 10의 4승을 나눠줘야 돼. 그럼 전체적으로 10으로 나눠야 되니까 100mH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회로에서 저항을 다 바꿔. 1kΩ, 얘를 100mH, C를 0.1 마이크로페럿으로 바꾸면 전달 특성이 얘 두 개의 합성을 하게 되면요. 10의 0.1S에다가 10의 7성 나누기 S가 되는 거예요. S분의 10의 7성. 병렬로 하니까 0.1S 더하기 S분의 10의 7성 분의 0.1S 곱하기 S분의 10의 7성은 S를 곱하면 S를 곱하고 0.1을 곱해. S 자성 플러스 0.1을 곱했으니까, 나눴으니까 10의 8성 분의 S를 곱했으니까 10의 7성 S가 됩니다. 그러면은 TS는 1, 3성, 10의 3성 더하기에 S 자성 플러스 10의 8성 분의 10의 7성 S 분의 S 자성 플러스 10의 8성 분의 10의 7성 S S의 자성 플러스 10의 7성 S 플러스 10의 11성 분의 10의 7성 S 10의 8성이 돼야 되는데 왜 10의 11성이 되지? 아닌데. 이거 빠졌네. 10의 3성이 여기 빠졌죠, 그쵸?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10의 3성을 나눠. S 자성, 10의 11성을 나눌까요? 1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4성 S 플러스 S 나누기 10의 4성의 전체 자성 분의 10의 11성, 10의 마이너스 4성 S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4성. 그러면은 이 모양으로 나옵니다. 식기를적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를 설계할 때 쓰는 거예요. 회로를 설계할 때 기정되는 1옴, 1펠리, 1페럿. 가장 심플한 숫자를 써서 일단 그려. 그리고 원하는 만큼 이동을 시켜. 그리고 저항을 보니까 저항이 적당한 저항값으로 옮겨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크기에 대한 스케일링을 할 수 있고 주파수에 대한 스케일링도 할 수가 있다. 옮길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